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혜진입니다. 아이원 전략상품 닥터스 포뮬라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세미나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그 성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목차를 보시면 크게 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요, 퍼스트 에센스하고 앰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부스팅 에멀전과 크림 마스크팩, 세 번째 시간에는 온무스킨과 로션,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선크림과 홈 클렌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라는 단어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얼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 우리말로 마음과 영혼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굴이라는 뜻은 통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얼굴이라는 말은 영혼을 찾아서 통로로 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의 과정을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사람을 얼이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멍 때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간판인 얼굴을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젊은 여성과 나이 든 여성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노화입니다. 노화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숙명적인 거죠. 이것을 우리는 내인성 노화, 자연 노화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건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노화는요, 뭐냐? 광노화입니다. 광이 뭐예요? 빛광이죠. 빛으로부터 우리가 노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광노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선크림을 발라줌으로 인해서 이 노화를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이 내인성 노화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제품으로, 화장품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매년 우리 피부 안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 6%씩 감소가 되는데, 얘네들을 지연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한 설명은 계속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피부 노화의 요인, 크게 내인성 노화와 광노화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분류를 하자면 열 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에 의한 피부 노화가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에 관계된 갱년기 노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조직학적 특성을 한번 볼게요. 자, 표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부의 체외가 눈으로 보이는 거 있죠. 눈으로 보이는 이 피부를 우리가 표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피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진짜 피부를 진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피 밑에 있는 우리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체 피부의 한 90% 정도에 해당되는 진짜 피부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 표피 같은 경우에는 이 기미나 주근깨, 주름살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진피 같은 경우에는요, 교원섬유, 탄력섬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얘네들이 뭐냐? 콜라겐과 엘라스틴입니다. 교원섬유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하고요, 탄력섬유를 엘라스틴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몸에 좋다라고 하는데, 피부에 좋다라고 해서 음식으로도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닭 날개라든지 뭐 도가니탕에 들어있는 도가니 물컹물컹한 거 있죠. 그런 애들이라든지 아니면 껍질 이런 데 우리가 그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이 먹는 게 피부까지 다 전달이 될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콜라겐을 함유한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피 밑에 우리가 진피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피부를 뚫고 이 진피까지 들어갈 수가 있느냐? 100%는 흡수되긴 힘들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효 성분들이, 이 좋은 성분들이 이 안에까지, 진피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 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화 피부의 기능적 변화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진짜 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피 구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12살짜리의 진피고요. 그 다음에 60. 자, 나이가 60인 사람의 진피입니다. 보시면은 어때요? 느슨해진 게 보이실 거예요. 촘촘하고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는 지금 뭔가 연결됐던 것들이 접착이 조금 풀린 듯한 느낌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노화 피부의 기능적 변화를 보시면은요, 자, 피부가 노화됐다, 늙었다, 피부가 나이 들었다 라고 했을 때 먼저 어떤 게 와요? 상처 나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금방 아물죠. 금방 아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이 상처가 굉장히 더디게 아물죠. 힘들어요. 다 낫기까지. 그래서 능력이 감소된다. 상처 치유 능력이. 자, 그 다음에 피부의 양성 및 악성 종양이 증가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의 양성 및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 광노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백인 여성들, 서양인들 보잖아요. 서양인들 보면은 해변가에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그냥 떡하니 누워있어요. 뭐 한다고? 선탠 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많이 있어요? 기미 주근깨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자외선에 노출을 시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피부암에 걸립니다. 피부암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줘야 되는데요. 그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 설명할 때. 그런데 서양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피부암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암도 있고 뭐 대장암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내장 안쪽에 있는 기능들이 저하되고 뭐 이렇게 해서 노출이 돼가지고 걸리는 암이 가장 많은데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암이 가장 많아요. 비율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면역 기능이 또 감소가 돼요.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타민 D 합성의 감소. 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영양제로 따로 보충하지 않아도 이 자외선으로 다 우리가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요, 자외선을 한 15분 정도 쬐면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비타민 D 합성은 다 충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항산화 방어 기능의 감소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산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산화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인체가 산화가 되잖아요. 노출이 되어버리면 계속해서 얘네들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산화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해주는 게 뭐예요? 항이에요, 항산화 물질.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물질을 계속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원료와 성분을 이 화장품에 넣어서 우리가 바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피부를 관리함에 있어서 좋은 제품 바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너뷰티, 이 안에 우리 몸 안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지만이 정말 좋은 피부로 우리가 가꿀 수가 있죠. 근데 이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남자분들. 저는 아주 그냥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저는요, 세수하고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스킨로션이라는 걸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야 우리가 평균 수명이 뭐 70세, 80세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그 정도 되면은 뭐 비슷하게 주름살 생기고 뭐 비슷하게 이렇게 노화가 진행돼서 이렇게 뭐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0세 시대, 200세 시대까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80세 이후에는 어떻게 살 거냐? 정말 쭈글쭈글하게 그렇게
할 거냐. 자, 관리한 사람하고요, 관리 안 하는 사람하고요, 4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우리 남성분들 제가 말씀드려요. 굳이 피부 샵에 가셔가지고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립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라야 되는 것들은 꼭 바르시고요. 마지막에 자외선 차단제까지 무조건 바르셔야 됩니다. 자, 왜 발라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탈락되는 각질세포라고 보입니다. 자, 우리 이게 뭐냐면은요, 피부 중에서 표피를 이렇게 지금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층이 각질층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원래는 투명층이 여기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투명층은 우리가 제외를 시켜요. 왜냐하면 투명층 같은 경우에 우리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피부들은 거의 이렇게 4가지 층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질층이 뭐예요? 각질층을 보시면 여기 각질입니다. 이 각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때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기저층이 있습니다. 자, 기저층, 유국층까지는 보시면은 이 세포같이 생긴 거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얘는 뭐냐? 지금 살아있는 세포를 의미합니다. 유핵세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위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납작해지면서 평평해지면서 얘네들이 무핵으로 바뀌어요. 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저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파란색이 뭐예요? 혈관들이에요. 자, 이 혈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서 새로운 세포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2주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살아있는 기간은 2주고요. 이 2주의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무액으로 바뀌면서 떨어져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주 후에는 완전히 탈락이 돼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문 용어로 턴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턴오버. 그래서 자,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요, 2주 며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28일을 우리가 턴오버 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각질로 자연적으로 탈락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시간이 더뎌져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냥 붙어 있어요. 이 각질층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약간 칙칙해 보이고요. 그리고 각질이 확 올라오고요. 굉장히 좀 두꺼워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진짜 피부가 여기 밑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표피니까 표피 밑에 진짜 피부가 90% 정도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노화가 되면서 이 진피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얇아지고요. 그 다음에 표피가 두께가 더 커져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얘보다 더 커지진 않겠지만 그렇게 되면 자, 노화된 얼굴.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탈락이 안 되니까 얘네들을 자연적으로 탈락 안 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클렌징을 해주는 거예요. 클렌징도 안 해주면서 그냥 자연적으로 탈락된다? 나이가 들면서는 이게 지금 시간이 더뎌진다는 걸 일단 다들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피부는 정리하자면 뭐냐? 자, 표피층은요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대신 진피층이 두꺼워야 됩니다. 진짜 피부가. 자, 그런데 노화된 피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피층은 얇아지면서 표피층에 각질이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좋은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얼굴의 실제 근육 모습이에요. 자, 제가 지금 제품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저희가 고객님들한테나 그리고 제가 그냥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그냥 이 제품 좋으니까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무슨 원료가 들어가 있고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이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라고 하기 전에 먼저 피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그래서 이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구나. 피부에 어떤 역할을 하니까. 자,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굴의 실제 근육 모습 보시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방향 여기 이렇게 지금 따로 그려놓은 겁니다. 방향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눈가는 어때요? 눈가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지금 근육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입가도 이렇게 보시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름은요, 이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마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지금 근육이 생겼죠? 그러면 주름살은 반대로. 자,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가도 마찬가지예요. 눈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세로죠? 가로로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바를 때, 화장품 도포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근육 방향으로 바르셔야 돼요. 주름살 방향으로 바르면 어떻게 돼요? 주름살을 더 깊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주름살을 더 깊게 만들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주름살을 없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품 바르실 때도요, 이 근육 방향대로 바르세요. 그래서 우리 마사지 하러 갈 때, 샵에 가면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눕혀놓고 이 방향대로 하거든요. 어떻게? 얼굴 눕혀놓고 이렇게 위쪽으로 하죠? 이게 다 근육 방향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름살 없애기 위해서, 리프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의 기능 한번 또 확인하고, 간단하게 하고 또 넘어갈게요. 자,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가장 큰 기관이에요. 자, 보호작용도 하고요, 체온 조절작용, 그리고 감각, 그리고 분비 배설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재생, 그리고 면역 작용까지. 피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피부를 갖다가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영양분도 안 채워주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피부는요, 우리가 크게 표피, 그리고 진짜 피부인 진피, 그리고 진피 밑에 있는 지방, 피하 지방층입니다. 이 피하 지방층은 원래 모든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남자들이 다 크거든요. 여자들보다 다 큰데 얘는 유일하게 여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피하 지방층. 자, 그 다음에 면적은 보시면은요, 우리가 성인의 경우 평균 1.6 제곱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에는 1.8 제곱미터 면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개인 체중, 만약에 내가 뭐 60kg다라고 했을 때는요, 한 7에서 8%, 그러면 한 4kg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4kg. 4.8? 뭐 그런 식으로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내 몸무게 한 7에서 8% 정도가 이 피부의 무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표피입니다. 자, 표피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각질층이었고요. 그 다음에 투명층은 손바닥 발바닥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니까 과립층이 있고요. 그 밑으로 가니까 유국층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기저층이 있어요. 자, 여기서 살아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기저층과 유국층까지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은 죽어있는 세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기저층하고 딱 만나고 있는 애가 뭐예요? 진짜 피부 중에서 유두층이에요. 그러니까 유두층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은요, 기저층 바로 밑에 있죠? 얘네들 지금 혈관, 모세혈관들이랑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유두층에서 기저층으로 계속해서 좋은 영양분들을 보내줘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은 지금 망상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뭐였었어요? 콜라겐하고 엘라스틴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진피층. 이 안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자, 여기 밖에서 제품, 좋은 제품을 발랐을 때 여기까지 안까지 자기네들이 잘 뚫고 들어가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힘들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피 흡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피 흡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냥 맛보기로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피부에 구멍이 있어요. 무슨 구멍? 땅구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털이에요. 그러니까 털구멍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여기 뭐가 있어요? 이게 아까 땅구멍이었고 여기 털구멍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표면이지, 최외곽, 표피층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경피 흡수를 가장 좋은 거,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 자, 여기 안에까지 쭉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좋습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제품을 바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모공이 꽉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바르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죠. 모공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발라줘야지 좋다는 성분들이 이 안에까지 들어가겠죠? 자, 모공 꽉 닫아놔요. 모공을 딱 닫아놓고 제품 아무리 좋은 거 바르면 뭐예요? 겉에서만 맴돌아요. 이상하게 화장품 발랐는데 그냥 겉도는 느낌밖에 안 들어. 이런 경우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안을 할 때는요, 자, 차가운 물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는 게 좋다. 어떤 게 좋다고요? 따뜻한 물로 하는 게 좋겠죠. 왜요? 자, 인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항상 유지하고 있는 온도가 있죠. 이 온도와 같은 온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뭐예요? 답은 미지근한 물이에요. 자, 미지근한 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모공이 살짝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로 우리가 좋은 제품들을 발라주면 얘네들이 어디까지 들어간다고요? 이 안에 진짜 피부까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피부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표피 구성 보시면은요, 지금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왜 이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냐.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리 좋은 제품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최혜진 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각질층, 과리층 이런 걸 다 안에까지, 기전층까지 우리가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유액세포 있잖아. 살아있는 세포까지 우리가 만나게 해줘야 되겠구나. 내 제품을, 이 좋은 제품을. 그냥 표피층, 각질층에서만 맴돌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바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씩 그냥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내용들은요, 한 번씩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이거 꼭 몰라도 돼요. 자세한 내용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런데 이런 층들이 있더라. 그냥 피부가 단순하게 그냥 한 개의 층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 피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성분들을 잘 넣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진피층이었어요. 여기 중요한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데 왜 넣어놨냐. 한 번씩 그냥 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 피부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라는 것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유두층하고 망상층 중에서 이 망상층에 있는 교원섬유, 콜라겐과 엘라스틴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진피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호흡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피부가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지금 숨을 쉬고 있죠. 자, 피부 세포가요, 이 혈액의 산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세포 호흡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피부 세포가 외부의 산소를 호흡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피부에 모세혈관 있었죠? 모세혈관 어디 있었어요? 아까 기저층 쪽에 있었잖아요. 거기 연결돼 있었죠?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겁나게 중요한 이 영양분들을, 그리고 산소들, 그리고 면역 물질을 놓고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영양 공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노폐물과 유해 물질을 교환해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일을 계속 순환 반복하는 것을 우리 피부 호흡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피부의 pH입니다. pH. 자, 피부 자체의 pH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피부의 피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최외곽층, 표피의 가장 최외곽층에 있는 게 우리 각질층이라고 했죠. 이 각질층 위에 뭐가 덮여 있느냐? 피지막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요, 우리가 세안하고 나서 조금 한 30초 정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유분기가 생겨요. 유분기가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피지막이 덮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피지막이 덮이기 전에 좋은 물질들을 넣어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 피부의 피지막 pH를 의미를 하는데, 자, 피부의 pH는 약산성이에요. 피부의 pH는 자 4.5라고 표기되어 있는 책들도 많습니다. 보통 4.5에서 5.5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냥 5에서 6이라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요? 자, 약산성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뒤에서 나옵니다. pH는요 몇에서부터 몇까지? 뒤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안 나왔네요. 14까지 있어요. 1에서 14까지. 자, 1에서 14까지 있는데 7이 뭐예요? 중성입니다. 딱 중간입니다. 중성. 그 다음에 14로 갈수록 알칼리, 그리고 1로 갈수록 산성입니다. 근데 피부의 pH는 뭐라고요?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자, pH 4.5에서 5.5 정도가 건강한 피부예요. 자, 이걸 항상 유지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피부 되게 예쁘다, 건강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요, 얘네들이 알칼리 쪽으로 갑니다. 자, 중성, 약산성에서 중성을 뛰어넘고 약 알칼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드름 피부, 그리고 아토피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H 보시면 8.5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가들 아토피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아직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건강한 피부를 남성, 여성, 어린이 피부 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을 때 어떤 피부가 가장 건강하냐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보통 분들이 그러시죠. 저는 아기 피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아기 피부가 가장 건강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닙니다. 가장 건강한 피부는요, 어느 쪽으로 가면, 자, 이쪽 약산성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남성 피부가요, 사실 보면 가장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성이고요. 그 다음 아기 피부들이 가장 약해요. 아직까지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토피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H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자, 세안하고 나서 자, 피지막이 지금 사라진 상태입니다. 얼굴 피지막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피지막을 생기기 전에 먼저 채워줘야 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폼클렌징이라든지 비누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쪽이에요. 알칼리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약산성이어야 돼, 피부가 약산성이어야 되는데 알칼리 쪽으로 당기면 약간 중성 쪽으로 당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바로 약산성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그걸 하는 얘가 뭐냐? 이 퍼스트 에센스입니다. 퍼스트 에센스. 자, 퍼스트 에센스 왜 발라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pH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pH가. 우리 피부에서.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도포하는 퍼스트 에센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퍼스트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음에 도포되는 것들 있죠? 우리가 보통 우리 이제 DTX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에센스 다음에 앰플을 바릅니다. 그래서 이 앰플이 작용하는 것을요, 엄청나게 도와주고 기를 닦아놔요. 좋은 환경으로. 그래서 얘를 보통 생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얘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바르셔야 돼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순서를 나누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제품, 어떤 제품들 그렇잖아요. 올인원 제품이라고 해서 이 한 개로 다 끝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전에 그 샴푸 중에서 하나로 샴푸하고 린스하고 이렇게 합쳐놓은 거 있었죠. 근데 그 제품 없어졌어요. 왜요? 샴푸 같은 경우에는요, 두피에다가 도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거품이 나오면 이 거품으로 우리가 모발을 씻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린스 같은 경우에는요, 두피에 닿으면 안 돼요. 유연제예요. 정전기 발생 안 되게 하고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린스예요. 이 린스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닿으면 안 되는데 샴푸하고 린스를 합쳐놨어. 그럼 어디다 해야 돼요? 두피에다 해야 돼요? 모발에다 해야 돼요? 다 자기네들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요, 하나로 다 끝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 자기네들이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화장품, 그 기능성 화장품의 이렇게 변천 과정이에요.
자, 70년대부터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기초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구분하실 거예요. 기능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안티에이징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주름이나 탄력이나 그리고 미백에 관여하는 애들은 다 기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그 비누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기초 화장품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자, 70년대는 안정화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크림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 시대가 제대로 이제 도래합니다. 자, 그러면서 친환경 시대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그냥 만들어서 썼어요. 자, 방부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방부제 안 넣고 그냥 내가 만들었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유효기간 어떻게 돼? 일주일 안에 다 써야 돼요. 제품 만들면은요 개봉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다 쓰실 수 있어요? 못 써요. 그래서 화장품 냉장고라는 게 생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화장품 냉장고 생기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미온수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요 미지근한 온도 그냥 너무 따뜻한데 말고 그렇다고 따뜻한데 넣으면 안 돼요. 자, 변해버리잖아요. 변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화장품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차갑게 해놓으면 얘네들이 그 진피층까지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너무 차갑게 화장품 같은 걸 해놓고 바르시면 별로 도움 안 돼요. 자, 그 후에 이제 줄기세포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서 유전자와 줄기세포 지식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가장 진화된 화장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근데 현대는 어때요? 현대는요, 병원에서 행해지던 시술이 화장품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 뭐예요? 이거예요. 병원에서 행해지던 뭐? 보톡스. 자, 이 보톡스가요, 인체에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으로 이 보톡스를 대신할 수 있는 애가 뭐예요? 그 성분이 아세틸엑스펩타이드. 우리 제품에 전 제품에 다 들어가는 거. 자, 얘는요 인체에 전혀 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보톡스하고요 이 아세틸엑스펩타이드하고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제품. 자, 이지함에서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한국 콜마나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 OEM, ODM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도 오르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요, 그 MOQ도 예전에는 뭐 1000개, 2000개면 만들어줬는데 요즘에 3000개, 최하 3000개가 안 넘으면 안 만들어줘요. 이제 굉장히 이제 빗장을 보이는 거죠. 그만큼 너나 할 것 없이 화장품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줘요. 한 10,000개 업체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화장품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운데서 정말 제대로 된 화장품을 어떻게 찾느냐. 일단은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지함에서 만들었다고요. 자, 이유둑, 지혜구, 함익병이라는 이 의사들이 같이 이지함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제품을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DTX 기능성 화장품 라인은요. 자, DTX 우리 여기 지금 DTX잖아요. 자, DNA하고요. 그 다음에 톡스의 결합어입니다. 그래서 토탈 동안 피부 케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예요. 요즘에 DNA 검사 많이들 하시잖아요. 유전자 검사. 예전에는 뭐 친자 확인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했는데 요즘에는 내 피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도 요즘에 DNA, DTC 검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탄력 증진 그리고 주름 개선 기능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을 함유한 최고 사양의 기능성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닥터스 포뮬라 DTX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성분들은요, 일단은 계속해서 나와요. 반복입니다.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 자, 그 다음에 우리 히알루론산. 뒤에서 설명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듐 DNA. 자, 그 다음에 글루타치올, 아미노산 콤플렉스.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은 공통 성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백, 주름, 이중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 미백 쪽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자, 그 다음에 주름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신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보시면은요, 앰플 같은 경우에, 자,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게 앰플인데, 이 앰플에는요,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가 10%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그 보톡스는 인체에 안 좋은데 왜 하느냐? 이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원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아무 제품이나 넣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 이 원가 자체가 너무 높게 책정이 돼버리니까 소가가 이렇게 커져버리겠죠. 그런데 DTX 같은 경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넣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성분들, 좋다는 성분들 아끼지 않고. 자, 그러면 케어 포인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활성 성분을 잘 흡수하는 피부 바탕 다지기로 해서 부스팅 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퍼스트 에센스로 수분 공급해주면서 피부결 정돈하고요. 모공 관리 해주죠. 그러면서 뭐예요?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앰플의 고함량 펩타이드, 자, 아세틸헥사 펩타이드를 발라서 탄력과 주름 관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부스팅 에멀전으로 피부 밀도를 관리해주고요. 그래서 자생력 강화, 부스팅 업을 시켜줍니다. 피부 바탕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림으로 물광과 미백 관리를 합니다. 자, 글루타치온도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미백 쪽으로는 간 해독제로 우리가 많이들 섭취를 했잖아요. 근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 지금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마스크팩으로요, 주 2, 3회 영양 공급을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크림을 매일입니다. 중요해요. 매일 자외선을 차단시켜줘야 돼요. 나는 오늘 외출 안 할 거니까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른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런 형광등이나 이렇게 빛 있죠? 이런 빛으로도 우리가 자외선이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바르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퍼스트 에센스의 전성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공통 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핵심 원료 한 5가지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퍼스트 에센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체 모방수입니다. 자, 우리가 화장품이요, 원료가 아무리 좋아도요, 인체하고 얘네들이 잘 이렇게 엉키고 얘네들끼리 잘 흡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삼, 뭐 홍삼 이런 애들 갖다가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피부에도 좋겠지 해가지고 넣었어요. 피부하고 얘네들하고 서로 안 맞아.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 내 인체하고 가장 비슷한 성분, 내 인체하고 가장 유사한 애를 갖다가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체 모방수는 뭐예요? 우리 인체하고 아주 비슷한 애를 갖다가 베이스로 깐 겁니다. 보통 보시면은요, 다른 제품들은 토너나 스킨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요, 뭐가 들어있어요? 정제수가 들어있습니다. 정제수 같은 경우에는 가격 단가가 조금 싸요. 좀 많이 싸죠, 사실 얘보다. 근데 생체 모방수 같은 경우에는요, 정제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베이스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에센스 깊은 보습력 보시면은요, 피부의 수분을 닮은, 자, 생체 모방수 함유로 깊은 보습감을 선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해서 생기 있는 피부로 관리시켜주고요. 촉촉한 피부로 유수분, 자, 유수분 밸런싱을 해준다. 그 pH를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줄 그어 있는 거 보세요. 피부 결을 정돈해서 다음 케어 단계에서 영양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생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거친 피부결을 차분히 진정시켜서 매끄러운 피부결로 관리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 지속되는 수분 공급으로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더라. 자, 퍼스트 에센스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생체 모방수라고 했습니다. 생체 모방수. 자, 이 생체 모방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 있냐? 자, 미네랄도 있고요, 마늘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펩타이드,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인체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쪼개면 뭐가 되느냐? 펩타이드예요. 근데 이 펩타이드를 또 쪼개면 뭐가 돼요?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 두 개가 서로 두 개 이상 만나야지만이 펩타이드가 되는 거고요. 이 펩타이드들이 또 모여서 뭐가 돼요?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지금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 단백질에 가장 비슷한 단백질과 가장 비슷한 애를 우리가 피부에다가 채워줘야지 건강한 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펩타이드. 우리가 단백질을 막 채워줄 수는 없으니까 피부에 바로. 그래서 펩타이드로 우리가 더 쪼개가지고, 그리고 이 펩타이드를 더 쪼개서 아미노산으로 더 쪼개가지고 피부에 더 흡수가 잘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생체 모방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DTX 퍼스트 에센스에는요, 이 생체 모방수가 무려 75%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75%를 다른 타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넣는다고요? 정제수로 대신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물이 베이스잖아요. 수분이 베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체 모방수 이것만 일단 퍼스트 에센스에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앰플입니다. 앰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앰플은요, 베이스가 물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앰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요 성분이 있느냐? 아세틸 헥사펩타이드가 몇 프로 들어가 있다고요? 10% 들어가 있어요. 무려 10%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톡스 독스의 유해한 작용은 제거하고요. 항주름 기능은 부각시킨 성분을 우리가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8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요, 탄력 강화, 그리고 피부 세포 활성, 그리고 콜라겐 합성을 주로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근육의 수축을 담당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한시적으로 억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근육이 있었잖아요.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얼굴 근육을 한 70개 정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 70개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표정이 한 3,000개 정도 돼요. 3,000개 이상이 돼요. 그런데 이 3,000개의 표정을 계속 똑같이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똑같이 표정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근육에 주름이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보톡스, 그러니까 계속해서 쓰는 것을요, 얘를 마비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보톡스라는 애가. 마비를 시키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를 갖다가 조금 평평하게 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얘가 어떻다고?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유해하지 않은 성분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라주면 어떻게 돼요? 이 보톡스 우리가 시술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는 보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변화와 파괴를 억제시켜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펩타이드, 저분자. 아주 잘게 쪼갠 이 저분자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 탄력과 잔주름에 탄력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육 조직에 작용해서 효과를 단시간에 볼 수 있고요. 자, 피부 친화력이 뛰어난 성분으로 보습과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세포 재생 그리고 촉진을 시켜준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지금 피부 친화력이 뛰어난 성분으로 보습과 장벽은 뭐냐? 장벽 같은 경우 우리 피부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건강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금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 미세먼지가 우리 피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런 장벽이 무너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이런 그 공해나 그리고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에 다 노출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벽을요, 탄탄하게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애가 이 앰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데노신 같은 경우에는 뭐냐? 아데노신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미백 쪽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빛과 열에도 강해서 낮, 밤 시간에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항염 기능으로 상처 치유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요.
지성 피부의 트러블 개선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디움 DNA, 소디움 DNA와 아데노신까지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아세틸헥스펩타이드 8과 소디움 DNA 그리고 아데노신이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르는 보톡스 이야기를 해요. 바르는 보톡스는 뭐라고요? 얘라고요. 아세틸헥스펩타이드 8.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톡스하고요. 지금 아세틸헥스펩타이드의 차이. 그래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신체에 주사를 맞아야 하고 뭐 감기에서 안검 하수 주사 부작용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4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재시술이 필요하고 또 시술 비용이 높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야 됩니다. 야매로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선풍기 아줌마 돼요. 자, 그런데 아세틸헥스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사에 보통 없어요. 부작용 없습니다. 지속적 사용 시 점진적으로 효능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자, 상대적으로 얘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수시로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좋은 걸 다른 왜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넣어요? 비싸니까. 원료 자체가 비싸니까. 그러면 제품 단가가 자기네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야 되는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죠. 못 넣는 거죠. 비싸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무려 10%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좋다는 성분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주름 억제 형상 메커니즘인데 이거는 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퍼스트 에센스하고요. 앰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성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말씀드렸어요. 자, 다 전성분 외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에멀전 그리고 크림, 마스크, 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